올봄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다음 달부터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국한됩니다. 기존 2개로 축소되는 검찰 수사 대상을 이런 식으로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마약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표현에서 등을 활용해 무고죄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도 직접 수사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입법 과정이 꼼수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으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해야 되는 건 또 그것도 법무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한동훈한테 조리 돌림이나 당하고, 아이고. 여러분, 검찰 개혁파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제는 정면으로 던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가들, 유튜버들, 이른바 진보 스피커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동안 민주시민을 너무 쉽게 다뤄온 것 아닙니까? 너무 잘 속여먹은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조국 부부가 표창장 하나 때문에 조작 수사를 당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자녀 입시 비리 전반이 문제였고 조국 씨가 직접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검찰이 나빴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그렇다고 입시 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왜 숨겼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이것이 정치적 선동의 기본 구조입니다. 복잡한 사실을 지우고 하나의 감정만 남기는 것이죠. 선동은 논증하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선동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선동은 시민을 성숙한 판단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을 의심하면 배신자라는 도덕적 협박 속에 가둡니다. 프레임 이론으로 보자면 이들은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액자만 걸었습니다. 표창장이라는 작은 액자 안에 모든 사건을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다수가 조국은 억울하다라는 감정은 갖게 됐지만 실제 판결이 무엇을 말했는지는 모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정치가 아니라 동원의 기술입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안의 소위 검찰개혁파들은 공수처를 만들면 정치검찰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긴 공수처가 정치검찰의 폭주를 막았습니까? 또한 그들은 입만 열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쳤고 입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줄였을 뿐입니다. 없앤 게 아니에요. 완전 박탈한 게 아니에요. 법조문에는 부패, 경제, 범죄 등이라는 구멍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바로 그 등이라는 틈을 시행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동훈이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검찰 직접 수사권은 상당 부분 되살아났습니다. 그걸 따지니까 저렇게 한동훈한테 비웃음이나 당하고, 아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개혁파들은 마치 역사적 개혁을 완수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선동의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완료서사.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말합니다. 제도는 허술한데 승리했다고 외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선거에서 졌는데 이긴 거라고 우겨대는 것 어디서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그자들 검찰 개혁파들은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멍 뚫린 방패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전성시대였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했는데 어떻게 정치검찰 전성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요? 그 피해자는 이재명 당대표였습니다. 혐의와 사건 기준으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내 시달렸습니다. 아니, 검수완박을 했으면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토록 정치 검찰의 칼날 앞에 서야 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검찰 개혁파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이제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랍니다. 티끌 하나 남기지 말자고 합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근데 정치는 사이다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형사사법 제도는 분노의 배출구가 아닙니다.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경찰 수사가 미진해도 검사가 바로 잡을 수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범죄 피해자 구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아동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섬세한 보완이 필요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다칠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그 지점을 말한 것입니다. 검찰권 남용을 막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전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피해자 보호 대안 없이 다 없애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통령이 또 측근인 정 장관이 검찰이 뭐가 예뻐서 보안 수사권만은 제한적이나마 남겨두자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식 선동은 이 복잡한 설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어렵고 구호는 쉽기 때문입니다. 전면 폐지 4글자면 박수가 나오거든요. 검찰 잔재 청산 6글자면 댓글이 달립니다. 하지만 법률 조문 하나 잘못 만들면 그 피해는 댓글러가 아니라 국민이 입게 돼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에는 늘 적이 필요합니다. 적을 크게 만들수록, 많이 만들수록 자기 진영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적대적 동원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악이다. 그러므로 검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없애야 한다. 네, 아주 단순하지요. 그러나 위험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논리입니다. 지금 21세기 한국에 서식하는 검찰 개혁자들은 원리주의자도 근본주의자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 이익이 되면 아무거나 집어던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어제는 공수처 설치하면 된다고 했고 그저 얼마 뒤에는 검수완박이면 된다고 했고 오늘은 보안 수사권 폐지면 된다고 합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매번 국민에게 청구서만 남깁니다. 개혁은 구호가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적이 집권해도 무너지지 않는 제도여야 개혁입니다. 허술하게 만들고 뚫리고 다시 국민에게 더 세게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무책임이에요. 최우선은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법리상 허점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수사가 지연되고 민심이 돌아서서 정권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은 롤백이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검수완박도 보안 수사권 폐지도 그 이전에 공수처 설치도 개혁이라는 이름의 모든 구호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선거를 말아먹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 연장을 들고 나와서 선명성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젠 지겹습니다. 역겹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표만 보고 박수치지 맙시다. 누가 말하느냐 보다
무엇을 설계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분노를 팔아서 영향력을 키우는 사람들, 시민을 판단 주체가 아니라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제 그들의 말을 걸러 들읍시다.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속이는 검찰개혁주의자는 필요 없습니다. 개혁은 선동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책임 없는 선동은 개혁의 적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오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 같은 폭염에는 정말 이런 거 하나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벌써 한 잔 다 마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한 잔 마시고 방송을 하면요, 속이 편안해지고요, 피가 잘 도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에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비싼 프리미엄 생수 사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100% 유기농 야채의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기는 것이니까요. 후기도 대박입니다. 변비 고민 싹 사라졌다.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다. 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드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그거 안 마시고 하루 1,800원이면 속 편한 하루가 보장됩니다. 영양제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일 건강을 챙기시죠.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채팅창 고정 링크 누르시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온 야채수 5글자 기억했다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온 야채수.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